음식은 한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식습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식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며 질병을 예방 혹은 치료까지 하며 나라에 알맞게 조리법이 변형되어 왔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식은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연구를 통하여 효능 역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한식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통하여 한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하나의 신드롬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식하면 김밥 열풍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인 2세 인플루언서의 먹방으로 인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냉동 김밥은 현재 미국 사회에서 간편하면서도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정착했습니다. 심지어 김밥이 아닌 스시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김밥과 비슷한 후토마키를 김밥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한식 열풍이 일부 한식에만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지를 들여다본다면 생각 외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식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등 한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이 매운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불닭볶음면마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 식재료와 함께 제품이 큰 인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식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김치의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간혹 서양권에 있는 아시아 식당에서는 김치라는 이름의 반찬이 손님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름만 김치일 뿐, 식감부터 맛까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그저 이름만 김치일 뿐, 서양인들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중국식 장아찌를 내놓은 것인데요. 덕분에 제대로 된 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치라고 굳게 믿고 김치를 먹어봤지만 맛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호불호가 강하다는 인식이 박힌 것이죠.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김치를 먹어본 외국인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김치 특유의 매콤하면서도 풍미 있는 맛, 아삭거리는 식감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맛의 지평선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김치가 익은 후에 느껴지는 새콤함은 피클을 간식으로 먹는 미국인들에게는 입맛을 저격하는 음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은 한국의 김치를 공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미국의 한 청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와 직거래를 통하여 김치를 구매한 사연은 2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티즌들은 해당 김치를 판매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물으며 인기에 합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식에 대한 열정은 외국의 유명인들도 포함하는 이야기인데요. 무려 10년 전부터 한식을 즐겼던 유명인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 대통령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였는데요. 당시 미셸 오바마가 김치를 직접 만드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화제를 몰고 다녔었습니다. 이에 김치 광고까지 맡으며 한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그 외에도 엑스맨의 주연을 맡았던 울버린 역의 휴잭맨 또한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할리우드 대표 배우입니다. 그는 한식으로 식단 조절을 한다고 밝히기도 하며 한식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과거 책받침 여신으로 꼽혔던 브룩 쉴즈 역시 코리아타운에서 장을 보며 고추장 성분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호평받은 매즈 미켈슨은 프라하에 있는 한식당에서 주 6회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왔던 한 외국인이 한식을 먹고 난 후 건강해졌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어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질병이란 무서운 단어이지만 살아가는 내내 주변을 맴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었으며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일화는 질병으로 인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자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비웃으며 저를 따돌렸던 것인데요.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가난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항상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커갈수록 건강이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는 저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친구가 되어준 것이 컴퓨터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남들에 비하여 손쉽게 IT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지식을 쌓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 생활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건강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덜 가난해졌다는 것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던 것뿐이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낙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미 햄버거, 피자 등의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저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건강하지 않는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망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처음 본 사람들마저 흘깃거리며 위아래로 훑어보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은 갈수록 더 가빠졌고 혼자 양말을 신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으나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매달릴 수 있었던 건 먹을 것과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해냈고 그 덕분에 제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에 새롭게 지사를 만드는 것에 가담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IT로 유명하기에 그 제안은 솔깃했죠. 더군다나 저 또한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한국의 IT 기술을 배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식성이 까다로워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짜증이 늘어 일에 집중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햄버거라든가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맛이 다를 테니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회사가 저를 인정해주는 일이기도 했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회사는 저에게 한국 지사의 안정화를 위해서 적어도 2년 동안 있어주기를 바랐기에 더욱 고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뜻하지 않게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고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천운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덕분에 저를 괴롭혔었던 질병을 떨쳐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질병은 바로 비만입니다. 저는 3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거동이 불편할 정도인 초고도 비만의 삶을 살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불과 3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돌아갈 때쯤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3년 만에 저를 마주한 본사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 지사에서 돌아왔다고 표현하자 그제야 저를 보고 하나 둘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저 같아도 놀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한국에서 40kg이 넘게 빠진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 만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요. 40kg을 빼는 동안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이라고는 고작 걷기가 전부였으니 말이죠.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저 한식을 먹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한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한식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한국인들은 공감하지 않으시겠지만 미국인들 입맛의 한식은 그렇게 짠 음식이 아닌데요. 한국 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맵고 짠 음식이 한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미국의 음식을 먹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실 겁니다. 굉장히 달고 짠 음식이 많으니까요. 오히려 한식은 야채가 많아 짠맛 혹은 매운맛이 중화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식재료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삶고 굽는 위주의 음식이 더 많은 편에 속하며 특히 제가 정말 신기하게 여겼던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나물이었습니다. 나물은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형태의 식재료이자 음식이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잡초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서 잘못 가져다 줬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막상 먹게 되면 향과 함께 담백함을 즐길 수 있었기에 계속 식사를 할 때마다 챙겨 먹게 되더군요. 더군다나 한식의 푸짐한 상도 좋았습니다. 메인 요리만 나오는 미국과는 다르게 반찬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 상을 가득 메운 음식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감이 채워져 굳이 마음조차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인지 먹는 양도 생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과일이 비싼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선한 과일들을 작은 마트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건강을 챙기는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여 언제든 건강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은 마트에서는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마트는 더더욱 과일, 야채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다 보니 가난할수록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비만이 된 경우에 속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식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만이었을 때는 몰랐지만 건강한 몸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항상 힘들었던 계단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어졌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한국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고도 비만이었을 때는 매 순간 피곤함을 느꼈으나 현재는 오히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건강한 음식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현재는 내면도 튼튼해졌다고 스스로 느끼며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랍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고도 비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한식 덕분에 많은 것이 변화되어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비만은 1997년 WHO에서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BMI 지수로 비만율을 따지는데 한국은 BMI 지수를 25로 두는 반면에 미국은 30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에 반하여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날씬한 나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일본은 BMI 수치를 27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한국은 25로 수치를 두고 있기에 제대로 따진다면 한국이 가장 날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날씬할 수 있는 것은 한식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김치만 하더라도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유도하여 비만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체중 관리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세계인들이 한식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수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식이 가장 과학적인 음식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